집을 짓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인데요. 기초는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한번 기준이 어긋나면 수정이 쉽지 않기에 건축주분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공정인 터파기 과정부터 보람공사 현장에서 기초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파기 작업은 기초의 중심선과 외곽선, 바닥 기준 높이를 모두 잡아 정확한 측량이 선행된 뒤 진행합니다. 기준점 없이 무작정 굴삭기를 집어넣는 건 불량 시공의 지름길이기에 측량할 때 주의하죠. 또한 굴착 중간중간 집안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시로 굴삭 깊이와 경사도를 조정해가며 조심스럽게 파내려갑니다. 기준보다 얇게 파면 하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고 깊이 파서 다시 흙을 되메우게 되면 압축력이 떨어져 기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터파기를 정해진 깊이만큼 파면 끝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질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조금만 파면 물을 먹은 흙이 나오거나 반대로 자갈층이나 안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땅을 파는 과정은 단순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건물 전체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첫 단계를 누구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진심을 더해 앞으로 이 공간이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터파기가 끝난 직후의 땅은 생각보다 매우 불안정합니다. 발로만 밟아도 울퉁불퉁해지고 굴삭기나 작업자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 높이가 미세하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철근을 놓으면 위치도 틀어지고 기초 두께도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석을 깐 흙 위에 P필름 비닐을 깔고 얇게 콘크리트를 한 번 더 깔아 바닥을 고정된 기준면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죠. 그로 인해 타설로 바닥 높이가 완전히 정리되고 이후 모든 기초 작업이 이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버림 콘크리트는 건물을 받치는 구조물은 아니지만 그 구조물을 정확히 만들기 위한 바닥 눈금자 역할을 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가 깔끔해야 기초의 두께, 철근 위치, 전체 수평이 모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버림 콘크리트는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기초 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바닥 기준면이기에 얇게 타설합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강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바닥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정리해서 철근 위치와 기초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함이죠. 만약 이걸 두껍게 치면 오히려 기초 높이가 달라지고 구조 설계와 어긋나게 되며 불필요하게 콘크리트만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설계된 기초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림 콘크리트는 필요한 만큼만 얇게 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버림 타설은 일반 타설처럼 철저한 다짐이나 고강도 콘크리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평과 균일한 두께 확보, 그리고 완전한 양생은 그 어떤 구조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완공 후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바닥 아래이지만 버림 콘크리트가 없다면 구조물 전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건축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림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은 바닥 위로 본격적인 철근 배근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공정 중 하나가 바로 철근 절곡인데, 현장에서 직접 절곡기를 이용해 정확한 형상으로 만들어 배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곡 철근들이 서로 맞물리며 기초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연결 구조가 됩니다. 만약 철근 배근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기초 바닥은 외부 하중에 쉽게 균열이 생기거나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매우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기에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수평 하중이 작용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철근이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두 재료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구조물 전체의 강도와 내구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따라서 철근 배근 작업은 단순한 시공 절차가 아닌 건물의 안전성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이죠. 그리고 많은 분이 철근을 많이 넣으면 더 튼튼해지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힘을 나눠받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철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빈틈이 생기고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철근 사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콘크리트가 고르게 감싸지 못해 부식이나 균열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의 양과 간격은 구조 계산을 통해 정해진 최적의 배근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 H빔 철골 구조이며 기초가 완료된 후 높이 4m 이상의 철골 기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철근 배근 작업 시 가장 집중해야 할 작업이 바로 철골 기둥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철골 앙카 볼트 매립 작업입니다. 철골 베이스 앙카는 기초 속에 묻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후 철골 기둥을 지탱하는 구조적 핵심이 됩니다. 작은 볼트 하나의 오차가 전체 구조물의 수직도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어느 공정보다 신중하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죠. 말 그대로 콘크리트 기초와 철골 기둥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연결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게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정밀한 측량과 현장 용접 수직 정렬이라는 고난이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설계 도면에 따라 H빔 기둥이 올라갈 위치를 하나하나 표시합니다. 이때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기둥이 뒤틀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업합니다. 측량이 끝나면 철골 기둥을 받쳐줄 베이스 플레이트를 정확한 위치에 임시 고정합니다. 이 플레이트는 단순히 철근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부 철근과 용접을 통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플레이트와 철근을 하나하나 맞대고 고열로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플레이트가 수평을 정확히 유지한 채 흔들림 없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정된 플레이트 위에 베이스 앙카 볼트를 삽입하고 다시 한번 용접을 통해 완전히 고정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전체 철골 구조의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 과정은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용접하고 수직을 잡고 위치를 확인하며 베이스 플레이트가 기초 위에 정확히 고정되면 비로소 철골 기둥이 제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공은 훨씬 더 정밀도와 집중력, 그리고 경험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멈춰있던 펌프카가 서서히 팔을 펼치고 레미콘 차량이 자리를 잡습니다. 곧이어 철근 사이로 묵직한 회색 콘크리트가 천천히 흘러들기 시작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모두 콘크리트 속에 묻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평한 한 장의 바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준비와 정밀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콘크리트 타설은 단순히 붓는 작업이 아닙니다. 붓는 속도와 방향, 그리고 다진 방법까지 모두 구조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작업자들은 펌프 호스를 조정하며 균형 있게 분배하고 콘크리트가 유로폼 안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하며 타설을 진행합니다. 너무 빠르게 부으면 콘크리트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유로폼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벌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타설 속도와 분배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진동다짐 작업입니다. 진동다짐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생긴 공기층을 제거하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빈틈없이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작업합니다. 한 명은 진동기를 직접 잡고 콘크리트가 타설된 부분에 삽입해 공기를 제거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서 호스를 보조하거나 진동기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콘크리트가 고르게 다져지도록 협력합니다. 이때 진동기를 너무 오래 한 자리에 두면 콘크리트가 분리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짧게 사용하면 내부에 공기층이 남아 공극이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한 시간과 깊이, 움직임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다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며 콘크리트 내부에 작은 빈틈들이 생기고 결국 구조물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설에서 진동다짐 작업은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설이 일정 높이까지 이루어지면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미장고대는 콘크리트를 단순히 평평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높이 기준선을 맞추고 향후 구조물 위에 올라갈 마감재의 수평 기준이 되도록 바닥을 정교하게 정리하는 도구죠. 한쪽에서는 콘크리트가 흐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동다짐기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작업자들이 미장을 하며 바닥을 정리하죠. 이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집중력 있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한층 한 구역씩 차례로 콘크리트가 깔리면서 철근과 유로폼으로만 가득했던 현장 바닥이 이제는 하나의 단단한 회색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50평 규모의 철골 건물 기초공사 과정을 단계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공사는 건축의 시작이지만 사실상 건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람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도 오차없는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골공사부터 실내 마감까지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영상으로 담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으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골 구조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압도적으로 빠른 시공 속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오랜 양생 기간이 필요하지만 H빔 철골 구조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에 단 하루 만에 건물의 뼈대가 세워지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오전과 오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빠르게 구조물이 올라가는데요. 과연 아무것도 없던 현장에 어떻게 거대한 철골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지 이번 영상 정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된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대형 트럭에 실려온 H빔 철골 자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꿈꿔왔던 건물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하죠. 이때 철골들은 아무 곳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추후 조립 순서와 크레인 이동 경로를 미리 고려해 어디에 어떤 부재를 둘지부터 정하는 것이 철골 공사의 출발점이죠. 철골은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기에 계획 없이 내려놓으면 현장은 금세 뒤섞이고 필요한 부재를 찾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 결과 크레인이 멈추고 작업이 끊기면서 공정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도면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고 실제 조립 순서에 맞춰 철골을 배열해 하역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연속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철골 조립 역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죠. 결국 2단계가 철골 공사의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포천 현장에서 H빔 철골 구조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철골 구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철골 자재가 크레인으로 모두 내려지고 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매립된 앵커 볼트 점검입니다. 레벨기와 수평계를 사용해 볼트 하나하나가 정확한 기준선에 맞는지를 확인하죠. 앵커 볼트는 철골 기둥에서는 정확한 좌표이기에 조금만 어긋나도 기둥이 비틀어지고 상부 구조물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2단계에서 오차를 잡지 못하면 이후에 세워질 철골 기둥부터 맞지 않게 되고 결국 전체 골조가 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철골 공사에서는 이 첫 점검 과정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며 진행합니다. 또한 앵커 볼트를 확인하는 동시에 철골이 올라설 기초바닥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콘크리트는 충분히 양생되었지만 철골 기둥을 세우기 전에는 바닥의 높이와 표면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주 작은 단차나 표면 불량도 기둥이 서는 순간 구조 오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2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후 철골 조립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보정 작업이 반복되면서 공정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중으로 확인하며 이 작은 점검 하나가 전체 건물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이용해 H빔 철골 기둥을 들어올려 기초 위에 세우고 앵커 볼트와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철골 기둥은 건물 전체 구조의 중심이자 골격 역할을 하는 핵심 부재이기에 정확한 수직과 수평을 맞춰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둥 시공이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야만 그 위에 설치되는 보나 트러스 구조 역시 오차 없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죠. 현장에서는 이를 위해 철저한 분업 체계가 갖춰집니다. 먼저 신호수는 철골 부재를 크레인 고리에 걸고 이동 경로를 지시합니다.
이어서 크레인 기사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부재를 들어 올려 지정된 위치로 안전하게 운반하죠. 그리고 철골이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면 시공팀이 나서서 연결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할이 명확히 나뉜 분업화 체계 덕분에 공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해지며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철골 기둥이 차근차근 설치되면서 건물의 형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5m 높이의 단층 구조로 계획되어 있어 완공 후에는 탁월한 개방감과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장점은 오직 철골 구조만이 줄 수 있는 특유의 매력이죠. 더불어 H빔 철골 건축이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른 시공성과 경제성입니다. 철골 구조는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위주로 시공이 진행되기에 전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이 줄어들면 인건비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공정이 단순해짐에 따라 시공 오차까지 최소화할 수 있죠. 게다가 철골 구조는 내구성이 뛰어나 구조적 변형이 적고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목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 속도, 내구성까지 함께 고려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철골 구조는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철골 기둥 설치가 정확히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철골보 시공을 진행합니다.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며 건물 상부의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철골 구조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세밀한 작업이 필수죠. 기둥 시공과 마찬가지로 크레인을 사용해 기둥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보헤양 끝단에 미리 마련된 접합부를 기둥의 연결판에 맞춰 정확하게 배치하고 임시 고정 장치를 이용해 위치를 잡습니다. 보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도 유지와 접합부의 정밀한 일치입니다. 미세한 오차라도 발생하면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결합을 점검하며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람공사는 1000평 규모의 철골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철골 부재를 외주 없이 직접 생산 및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산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건축 과정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에 필요한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주요 건설 장비 역시 외부 임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 및 운영하고 있기에 현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장비 수급 지연 없이 공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작업 효율과 시공 완성도 또한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재 수급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며 건축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국내에서 철골 생산부터 설계,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건축회사는 매우 드물며 이는 보람공사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람공사는 단순한 사무실 상담이 아닌 진행 중인 실제 건축 현장으로 직접 초청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직접 보람공사의 시공 품질, 작업 환경, 마감 디테일까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리고 있는 것이죠. 현장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문의 주시면 가장 가까운 현장 일정에 맞춰 직접 철골 건축의 실체와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람공사가 추구하는 신뢰와 투명성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H빔 철골 구조 시공 현장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골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철골 건축 시공 현장과 건축 노하우를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800평 규모의 부지에 50평 규모의 농업용 창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뼈대가 되는 H빔 철골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서 건물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공정인 판넬 시공을 위해 대형 트럭에 실려온 징크 판넬 자재들을 크레인을 사용해 하나씩 조심스럽게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넬들은 아무 곳에나 내려놓지 않는데요. 추후 시공 순서와 크레인 이동 동선을 고려해 미리 정해진 위치에 맞춰 하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넬은 길이와 규격이 모두 다르기에 계획 없이 하역할 경우 현장이 복잡해지고 필요한 자재를 찾거나 다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업 효율은 떨어지고 공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하역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빔 철골 구조가 완성된 이후 징크 판넬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공되는지부터 완성된 건물의 모습까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는 건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건축주님의 진솔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건축주님은 이번 건축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징크 판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넬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판넬 사이가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차이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되는데요. 누수결로 단열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정 중 하나이며 같은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틈 하나쯤은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틈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거나 습기가 침투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람공사 작업자들은 판넬 한 장을 설치할 때 위치를 여러 번 확인하고 연결 부위가 정확하게 밀착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업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공 후에도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기 때문입니다. 판넬 이음부에 시공되는 우레탄 폼은 일반적인 우레탄 폼이 아닌 건축 시공을 위해 개발된 고기능성 우레탄 폼으로 독일 기준의 B2 난연 등급을 충족한 월드폼 우레탄 폼입니다. 난연 등급이란 화재 발생 시 불꽃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완공 후에는 보이지 않는 자재이지만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에는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보람공사는 건축주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레탄 폼 하나를 선택할 때도 성능과 품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레탄 폼이라도 품질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판넬 이음부의 기밀성과 단열 성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월드폼 B2는 안정적인 발포 구조를 형성해 이음부를 빈틈없이 채워주고 장기간 사용 후에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품질은 완성된 외관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완공 직후에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단열 성능이 유지되는지, 결로와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람공사는 눈에 보이는 마감보다 보이지 않는 기본에 더욱 집중합니다. 건축주가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시간이 지나 더 큰 만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재 선정부터 시공 과정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벽체 판넬 시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 현장 한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판넬 절단 작업입니다. 미리 하역된 판넬 중 일부는 현장 여건이나 창호, 설비 매립 위치에 따라 정확한 크기로 가공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단열재가 내장된 복합 자재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공정이기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죠. 절단은 도면상 수치와 현장 실측 수치를 대조해가며 이루어집니다. 창호 개구부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정확한 거리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오차가 허용되지 않도록 절단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판넬 전용 커팅 툴을 사용하여 단열재가 깔끔히 절단되도록 칼날의 깊이와 각도를 세밀히 조절하여 절단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공팀의 위치와 작업 속도에 맞춰 절단된 판넬을 필요한 순서대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시공이 이어지고 현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되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절단 작업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은 정확한 실측 판단력과 절단 공구에 대한 숙련도, 현장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 하나의 오차 없는 절단이 한 장 한 장의 판넬을 정확히 이어주고 정확한 판넬들이 모여 결국엔 하자 없는 건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벽체 판넬 시공을 모두 마친 뒤 지붕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 건물 뒤편 작업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고 스카이 장비 역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 동선과 장비 활용 효율을 고려해 구역을 나눠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 벽체 판넬 시공을 완료한 뒤 해당 구간의 지붕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나머지 구간의 벽체와 지붕 공사를 이어가는 방식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시공할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무조건 정해진 순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과 작업 환경에 맞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 역시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장비 이동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며 최종적인 시공 품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벽면과 동일하게 지붕 또한 EPS 단열재가 내장된 징크 판넬이 사용됩니다. 징크 판넬은 외부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은 물론 내부 단열 성능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어 창고나 공장,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지붕은 벽체와 달리 경사를 가지고 있기에 시공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궁 부분은 지붕 경사에 맞춰 판넬을 정확한 각도로 절단한 뒤 시공해야 하죠.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각도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판넬 이음부에 미세한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나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지붕 라인 역시 고르지 않게 완성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람공사는 지붕 경사에 맞춰 판넬을 정밀하게 가공한 뒤 각 판넬이 빈틈없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공을 진행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건물의 완성도와 내구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단이 완료된 판넬은 크레인을 이용해 지붕 위로 안전하게 인양한 뒤 시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크레인과 스카이 각종 건설 장비는 보람공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인데요. 보람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 기계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타 건설사와 다르게 장비 수배를 기다리거나 임대 일정에 맞춰 공정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에 보다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장비 임대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차이는 공사 기간은 물론 건축 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보람공사는 자체 장비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비용과 안정적인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을 마친 건물의 모습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약 50평 규모의 농업용 창고로 완성되었습니다. H빔 철골 구조 위에 징크 판넬을 시공하여 내구성과 단열 성능을 확보했으며 농기계와 각종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탄생했는데요. 농업용 창고라고 해서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 역시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인 만큼 누수와 결로를 예방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꼼꼼하게 시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카페, 상업시설이었다면 추가적인 단열과 마감 공정이 더해졌겠지만 이번 현장은 농업용 창고라는 용도에 맞춰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합리적으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내부 바닥은 에폭시 마감으로 마무리하여 청소와 관리가 편리하고 먼지 발생을 줄여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넓은 내부 공간과 높은 층고를 확보해 향후 농기계 보관은 물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화려한 건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화려함보다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시공했는지에 따라 건물의 수명과 품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람공사는 주택, 카페, 창고, 상가 등 건물의 규모와 용도는 달라도 한 가지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번 현장 역시 건축주님의 용도와 예산에 맞는 최적의 건축을 목표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면 건축주님의 예산과 용도에 맞는 최적의 건축 방향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천시 소읍에 사는 이익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한 30년 짓다 보니까 창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적이 많았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여건이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창고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대표를 만나보니까 사람이 솔직한 면이 보이고 진실성이 보여서 만난 지 2번 만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보고 계약했어요.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 이 대표도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신뢰가 가면은 무한 신뢰하는 스타일의 성격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에 한 번 보고 낮에 한 번 만나 이렇게 2번 보고 바로 계약한 거죠. 에? 그리고 바로 뭐 금방 뭐 공사 시작했으니까 회사를 가리고 뭐 따지고 뭐 이거 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사람을 믿고. 공사를 지켜보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다른 시공사에서는 이게 이제 들은 얘기로 일정상 그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렌탈해서 쓴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이 약간씩 이게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람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일정도 빠르고 공정 진행이 빠르게 되고 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대적으로 뭐 좀 이렇게 주변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고 그 사람이 믿고 맡긴다는 뭐 그런 마음 하나로 서로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졌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뭐 이 건축이 끝났다고 그래서 뭐 기회 있으면 뭐 서로 찾아보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게 지금 이 건축이 다 끝났는데도 뭐 불만족스러운 거 없으니까 시공사도 성공한 거고 나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입장에서도 성공했다고 봐요. 예비 건축주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누가 시공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하게 되든 간에 건축주 자신이 최소한도 건축 자재가 어떠한 것이 들어간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좀 그 자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건축을 해야지만 시공자하고도 이게 충돌 부분이 덜 생길 것이고 서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쓰고 싶은데 저런 걸 쓴다든가 뭐 또 모양상으로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한다든가, 그게 좀 건축적으로도 조금 뭐 이론적으로라도 좀 상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덜 마음고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좋은 시공사를 만나서 건축이 완성이 잘 돼서 마음이 엄청 흡족합니다.